안녕하세요. 진우와 함께하는 프리미어 프로 과외 진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우입니다. 진우야, 오늘은 유튜브를 비롯한 다양한 영상에서 진짜 많이 쓰이는 효과를 배워볼 텐데, 바로 영상의 속도를 빠르고 느리게 또는 멈추고 뒤로 가게 하는 방법인데, 이러한 속도 변화를 통해 재미없고 밋밋한 영상을 몰입감 있고 다이나믹한 영상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니까. Yo, I got a lot of shit to say, so I'ma do this every day. I'll be writing things until I'm fucking buried in my grave. 6 feet deep under, but my body won't decay. 프리미어 프로를 켜고 먼저는 영상을 가져와야겠지. 파일, 임포트, 컨트롤 I 해서 이 축구 영상을 가져와 볼게. 축구 영상을 프로젝트 패널로 가져왔다면 클릭하고 타임라인 패널로 드래그 해보자. 클릭, 드래그. 축구 영상 사이즈에 맞는 시퀀스가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고,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에 이렇게 영상이 나오게 됐지. 영상 속도를 조절하는 가장 쉬운 방법부터 한번 알아볼게. 툴바를 보면은 세 번째 리플 에디트 툴이 있거든. 이걸 꾹 눌러볼래? 꾹 누르면은 숨겨진 하이 메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레이트 세 번째 거 레이트 스트레치 툴을 선택하고 마우스를 타임라인 패널로 이동하면은 마우스 커서가 레이트 스트레치 툴 아이콘 모양으로 바뀌게 되고 이렇게 금지 표시가 나타나게 돼. 이 상태에서 마우스 커서를 영상 클립 오른쪽 끝으로 가져가 보면은 금지 표시가 사라지고 우측 대괄호 물결 화살표로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 이때 클릭하고 우측으로 들어가면은 영상의 길이가 늘어나면서 움직임에 따라 지속 시간도 이렇게 바뀌게 되지. 이렇게 마우스를 떼면 클립이 늘어나고 스페이스바로 재생하면은 영상이 이렇게 느려진 걸 확인할 수가 있어. 다시 레이트 스트레치 툴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클립의 오른쪽 끝에 마우스 커서를 다시 위치시키고, 이번에는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쭉 한번 줄여볼게. 이 정도까지. 이쯤에서 마우스 커서를 놓으면은 영상 클립이 많이 줄어들었지. 이 상태에서 인디케이터 앞으로 이동, 스페이스바를 눌러 재생을 해보면 굉장히 빨라진 걸 알 수 있어. 영상의 속도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이 레이트 스트레치 툴을 사용하는 방법이고, 여기서 기능이 조금 더 추가되는 방법들을 더 알아보도록 하자. 해당 영상을 컨트롤 Z로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을게. 이번에는 타임라인 패널 해당 클립 이름 있는 부분에서 마우스 우클릭해보면 이렇게 여러가지 메뉴들이 나오는데, 중간쯤에 스피드 듀레이션을 선택하면은 속도 조절에 대한 더 다양한 옵션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 선택을 하면은 스피드는 지금 100%로 되어 있고, 듀레이션 지속 시간은 14초 02프레임으로 되어 있지. 오른쪽에 이렇게 클립이 묶여 있는 모양은 속도와 지속 시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표시야. 속도를 2배 빠르게 하고 싶다면은 파란색 이 스피드 부분 숫자를 클릭해서 200%로 바꿔주면 돼. 속도가 2배 빨라지니까 하단의 영상 지속 시간도 자동으로 7초 01프레임으로 반으로 줄어들었지. 속도를 200%로 늘려놓고 OK를 눌러보자. 클립의 길이가 반으로 줄어들었고, 인디케이터 맨 앞으로 갖다 놓고 스페이스바로 이렇게 재생을 해보면 속도가 2배 빨라진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야. 다시 영상 클립 이름 부분에서 마우스 우클릭 스피드 듀레이션 선택하고, 이번에는 밑에 있는 부분을 바꿔보도록 할게. 200%인 속도의 지속 시간을 4분의 1로 바꿔볼 건데, 퍼센트가 늘어나면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지속 시간은 줄어드는 거지. 반대로 지속 시간이 늘어나면은 퍼센트가 작아지겠지. 28초 04프레임으로 설정을 할 거야. 28초 04프레임은 28초 04 2804
누르고 탭을 누르면은 28초 04프레임으로 지속시간이 바뀌고 스피드 50%로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 있어. 이 상태에서 OK를 누르면 아까와는 반대로 클립의 길이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스페이스바로 재생을 해보면은 이렇게 원래 속도의 2분의 1 속도로 느려진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 우와, 짱이다. 진프로 형 근데 이 축구 영상에서 공격수가 수비수를 제치는 장면만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영상을 원래 속도로 맞춰놓고 시작해보자. 클립 부분에서 마우스 우클릭, 스피드, 듀레이션, 선택 100%로 맞추고 오케이. 인디케이터를 이동하면서 느리게 재생될 위치를 찾아보자. 이 수비수와 대치하는 이 장면에서 시작점 컨트롤 K 눌러주고 수비수를 제치는 장면 여기까지 해서 다시 컨트롤 K로 잘라주고 다시 인디케이터 이동해서 다음 수비수 2명이네. 요 앞에서 또 한번 잘라줄게. 여기 시작점 조금 더 우측으로 이동해서 지나치는 장면 여기까지 컨트롤 K로 다시 잘라주고 또 인디케이터 이동. 이번에는 골키퍼와 대치 상황 이 장면에서 컨트롤 K로 잘라주고 지나갈 때까지 여기까지 컨트롤 K로 한 번 더 끝나는 부분 잘라주고 이렇게 수비를 제치고 돌진하는 총 3개의 장면을 선택을 했지. 첫 번째 클립에서 클립 좀 작으니까 플러스를 눌러서 조금만 더 키워줄게. 이 정도. 그래서 첫 번째 클립을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 스피드, 듀레이션 선택, 속도를 반으로 줄여보자. 50%로 하고 오케이. 재생해 볼게. 인디케이터 조금 앞으로 당긴 다음에 스페이스바로 재생을 하면 느려졌지? 느려졌는데 느리게 재생은 되는데 이렇게 중간에 영상이 갑자기 이렇게 넘어가 버리거든? 영상의 속도를 줄였으면은 그만큼 클립의 길이가 늘어나야 되잖아. 근데 바로 옆에 클립이 이렇게 딱 붙어 있어서 늘어나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원래 클립의 길이만큼만 느리 화면으로 보여주게 되는 거거든. 진우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느린 화면을 다시 100%로 맞춰 놓을게. 컨트롤 Z로 100%로 되돌리고 해당 클립에서 마우스 다시 우클릭, 스피드 듀레이션으로 들어가서 50% 속도로 다시 맞춰주고 이번에는 하단에 보면은 리플, 에디트, 시프팅, 트레일링, 클립스를 체크를 해주는 거야. 리플, 에디트, 시프팅, 트레일링은 속도 조절을 위해 클립을 느렸다, 줄였다 했을 때 늘리고 줄인 해당 클립이 변화한 만큼 옆에 붙어있는 클립도 자동으로 위치를 이동시켜 준다는 명령이야. 체크를 이렇게 하고 OK를 누르면은 이렇게 해당 클립의 길이가 늘어나게 되고 늘어난 만큼 오른쪽 클립도 그만큼 밀리게 되지. 이렇게 해서 다시 재생을 해볼게. 재생을 해보면은 이렇게 중간에 끊기지 않고 선택과 클립 전체가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지는 걸 알 수가 있어. 끊기지 않았지 중간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장면을 느리게 했다면은 이제 두 번째 수비를 돌파하는 장면 이 부분이지. 이 장면은 역재생을 하고 다시 재생을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 우와, 재밌겠다. 잘라낸 두 번째 장면 클립을 이렇게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 스피드, 듀레이션 선택
이번엔 속도를 200%로 해주고 200%로 해주면은 그만큼 클립이 줄어드니까 빈 공간이 생기게 되거든. 옆에 클립이 따라 붙을 수 있게 리플, 에디트, 시프팅, 트레일링 클립이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주고 체크가 되어 있다면 오케이. 이렇게 영상 클립이 줄어들었고 옆에 있는 클립도 자동으로 붙게 되지.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2배속으로 빨라진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어. 여기서 다시 해당 클립에서 마우스 우클릭, 스피드 듀레이션, 리버스 스피드를 이번에는 체크해주고 오케이. 재생해보면은 이번에 이렇게 뒤로 재생이 되지. 다시 재생, 이 부분에서 뒤로 재생이 되지. 근데 뒤로 재생이 되고 바로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어색해. 뒤로 했다. 아까 그 여기가 끝나는 부분이지 시작점이잖아. 이 부분을 다시 바로 넘어가 버리니까 이렇게 어색한 장면이 나오거든. 이럴 때는 이 지금 역재생한 클립 2개를 복사하고 복사한 클립을 정재생으로 다시 돌려놓으면 돼. 역재생한 클립을 선택하고 Alt를 누르고 클릭 V2 트랙으로 드래그 해볼래? 선택하고 Alt 누른 상태에서 위로 드래그 하면 복사가 되거든. 마우스 띄고 키보드 띄고 복사가 됐지. 그 다음에 그 이 뒤에 부분 역재생한 클립을 포함한 이유 뒤에 부분을 모두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이동. 위에 거를 하나 더 복사할게. 클릭하고 Alt 누르고 드래그. 이번에는 그 밑에 클립을 클릭 드래그를 선택, 오른쪽으로 이동. 이게 지금 3개가 다 역재생이 되는 클립이잖아. 같은 장면이 나오지? 이 상태에서 첫 번째 클립하고 두 번째 클립만 정재생으로 돌려볼게. 다시 마우스 우클릭, 스피드 듀레이션 에서 리버스 스피드를 체크가 되어 있는 걸 해제해주고 오케이. 세 번째 클립도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 스피드 듀레이션 리버스 스피드 체크 해제해주고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클립과 복사한 두 번째 클립이 원래 정재생으로 재생이 되겠지. 이렇게 다시 스페이스바로 재생을 해주면 수비를 제치는 장면에서 빨라졌다가 뒤로 다시 역재생이 됐다가 다시 2배속으로 재생이 되는 이런 다이나믹한 영상을 순식간에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여기서 한 가지 꿀팁이 있는데 마지막 영상만 한번 해볼게. 마지막 세 번째 우클릭해서 다시 스피드 듀레이션에 들어가 보면은 아랫부분에 타임 인터폴레이션 이라는 글씨 보이지? 이게 뭐냐면은 속도를 늘리거나 줄일 때 프레임 사이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되거든. 이 빈 공간을 어떤 식으로 메꿀 것인가를 설정하는 옵션이야. 기본 값은 프레임 샘플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클릭해 보면은 빠른 영상으로 보여주는 경우에는 이 모드를 프레임 블렌딩 모드로 바꿔주면 좋아. 프레임 블렌딩 모드는 프레임 사이사이의 빈 공간을 서로 혼합시켜 주겠다는 모드로 잔상이 남게 되는데 이렇게 잔상이 남게 되면은 더욱 속도가 있는 장면으로 연출이 가능하거든. 프레임 블렌딩으로 바꿔놓고 OK를 한번 눌러보자. OK를 누르면은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을 보면은 이렇게 잔상이 남게 되지. 그런데 타임라인 패널이 빨갛게 변했어. 위쪽에 선이. 이 상태로 재생을 하면은 컴퓨터 사양에 따라
툭툭 끊기거나 보여지지 않는 경우도 생기거든. 잔상이 이렇게 정지 화면에서는 잔상이 잘 나타나는데 재생을 하면은 잔상이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뭐 이럴 때는 해당 클립 시작점에 인디케이터를 위치시키고 I를 눌러줘서 시작점을 잡아주고 끝 지점으로 이동해서 O를 선택해서 엔터를 누르면은 IO를 선택한 지점만 렌더링이 이렇게 되면서 초록색으로 바뀌게 돼. 이때 재생을 하면은 화면이 부드럽게 다시 보여지지. 잔상이 남으면서 효과가 적용이 제대로 들어가지. 렌더링을 굳이 하지 않아도 출력하는데 화면 보여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해당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면은 인점, 아웃점을 이렇게 잡아주고 엔터를 눌러서 렌더링을 해주는 방법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인점, 아웃점은 우측에 눌러서 클리어 인앤아웃으로 없애줄게. 다시 이렇게 재생을 해보면은 빨리 갔다가 역재생 됐다가 다시 잔상이 나오면서 프레임 블렌딩 모드 장면까지 보여주게 되니까 더 몰입감 있고 다이나믹하게 나오지. 마지막 세 번째 골키퍼를 제치는 이 장면은 50%로 선택을 할게. 우클릭 스피드 듀레이션 50%로 스피드 바꿔주고 리플 에디팅 시프트 트레일링 클립 선택되었는지 확인하고 오케이. 재생해보면은 골키퍼 화면에서 반으로 느려진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지. 이렇게 해서 전체 영상을 한번 봐볼까? 공격수가 드리블 하다가 첫 번째 선수 수비를 제치는 장면에서 느려지고 다시 드리블 하다가 빨라졌다가 뒤로 재생, 다시 빨라지고 치고 나가고 마지막에 골키퍼와 대치 상황에서 느려지고 원래 속도로 마무리. 속도 조절만 했을 뿐인데 영상의 퀄리티가 이렇게 많이 좋아졌지. 이 정도만 해도 괜찮긴 한데 여기서 디테일만 조금 더 잡으면 더 멋진 영상이 될 것 같아. 가감속 방법만 약간 더 알아보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자. 응, 좋아. 진프로 형, 꿀잼. 컨트롤 I 눌러서 폭포수가 나오는 새로운 영상을 프로젝트 패널로 가지고 오고 가져온 영상을 타임라인 패널로 클릭 드래그 해보자. 클릭 드래그 해서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을 보면은 화면보다 영상이 작게 이렇게 보이잖아. 이렇게 영상이 작게 보이는 이유는 시퀀스 설정이 지금 가져온 영상 크기보다 크기 때문이야. 이럴 경우에는 시퀀스를 늘려주던지 아니면 원본 이미지를 늘리면 되거든. 근데 원본 이미지를 늘리면은 해상도가 깨지기 때문에 시퀀스 설정을 바꾸도록 해보자. 먼저 프로젝트 패널에서 지금 가져온 이 폭포수 영상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해상도와 프레임 사이즈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 요 이름 부분에 여기 영상 부분 말고 요 이름 부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은 2560, 1440 해상도와 23.976 프레임이라는 프레임 사이즈를 알 수가 있지. 메뉴바에서 파일 뉴 시퀀스 상단 메뉴 탭에서 세팅 탭으로 넘어가서 모드는 커스텀 모드로 바꿔주고 초당 프레임 수는 23.976 프레임이 맞으니까 가만히 놔두고 밑에 있는 프레임 사이즈를 가로 사이즈 2560 세로 사이즈 1440으로 바꿔주고 OK를 누르면은 이렇게 새로운 시퀀스가 만들어지고 이곳에 폭포수 영상을 클릭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면은 영상 설정과 딱 맞는 시퀀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클립 길이가 작으니까 키보드 플러스 키로 조금 늘려줄게. 늘려주고 V1 트랙 눈 옆에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클립을 위아래로 확대시켜주고 클립 왼쪽 상단에 보면은 사각 박스
사각 박스 안에 FX라는 글씨가 써 있는 거 보이지? 이곳으로 마우스 커서로 이동시킨 후 마우스 우클릭하고 세 번째 타임 리매핑에서 스피드를 선택해봐. 이제 이 영상의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야. 진우야, 먼저는 전체적으로 영상을 확인해보고 속도가 빨라졌으면 하는 시작 위치로 인디케이터를 위치시켜보자. 이쯤에다가 인디케이터를 위치시키고 마우스를 흰색 라인에 가져간 후 컨트롤 키를 한번 눌러볼래? 컨트롤 키를 누르면은 우측 하단에 마우스 커서 우측 하단에 플러스 모양으로 바뀌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게 되면 파란색 마커 표시가 생기게 되거든. 다시 인디케이터를 이동해서 이쯤까지만 속도가 빨랐으면 좋겠다. 끝나는 지점에 인디케이터를 위치시키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플러스로 바뀌면은 흰색 선 위에 클릭하면은 종료점에도 파란색 마커가 생겼어. 시작점과 종료점 사이 라인으로 마우스를 이동시켜 보면은 위아래 화살표가 생기지. 이때 클릭 위로 드래그 하면은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거고, 클릭 아래로 드래그 하면은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 거야. 속도를 빠르게 하고 싶으니까 위로 쭉 드래그 해봐봐. 원본 속도의 16배인 1600까지 한번 높여볼게. 한 번에 안 되면은 한번 놓고 다시 마우스 가져간 다음에 클릭 위로 쭉 드래그 그러면은 퍼센트가 보이지. 1600%까지 한번 올려볼게. 이렇게 인아웃 점 구간만 속도를 올려봤어. 재생을 해보면 보통 속도로 가다가 슝 엄청 빠르게 지나갔지. 보통 속도로 가다가 슝 한 번에. 그런데 빨라진 영상을 자세히 봐보면 기존 영상에서 급격하게 빨라지니까 이렇게 뚝뚝 끊겨서 보이거든. 일부러 이런 끊기는 듯한 효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재생될 수 있는 방법도 있어. 속도가 바뀌는 지점에 마커를 클릭해보면 속도가 바뀌는 지점에 마커를 클릭해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거든. 이때 클릭 왼쪽으로 들어가면은 경사진 흰색 라인이 생기잖아. 이 라인의 길이를 조절해서 가속되는 시간을 정할 수가 있는 거야. 점점 빨라지게 되는 거지. 여기부터 시작해서 점점 빨라지는 거야. 급속도로 이렇게 빨라지는 게 아니라 점점 빨라지니까 재생을 해보면은 아까보다 훨씬 부드러워진 느낌이지. 다시 재생을 해볼게. 재생을 해보면 그치, 아까는 뚝뚝뚝뚝 끊기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슝 하고 가속돼서 이렇게 커지는 느낌이지. 가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생을 하면은 급격하게 속도가 바뀌어 영상이 끊기는 듯한 장면으로 연출이 돼서 부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이렇게 마커를 이동해서 점점 빨라지게 가속 시간을 늘리고 재생해 보면은 훨씬 자연스러운 영상이 연출되는 걸 알 수가 있어. 끝부분은 점점 느리게 감속으로 한번 바꿔볼까? 끝 지점 마커를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고 다시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부드럽게 속도가 더욱 부드럽게 전환되는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 여기에서 조금 더 부드럽게 하고 싶다. 영상의 속도선이 이렇게 직선으로 뚝뚝 끊겨 있잖아. 이거를 조금 더 부드럽게
하려면은 아무 마커나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그 가감속된 부분에 핸들이 생기고 양 끝을 움직이면은 클릭, 드래그로 움직여주면은 이렇게 직선들이 곡선으로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어. 감속되는 부분도 클릭, 위쪽은 클릭, 왼쪽으로 드래그. 아래쪽을 바꾸려면은 아래쪽을 클릭하면은 오른쪽으로 드래그, 위쪽을 클릭하면은 왼쪽으로 드래그. 딱딱했던 꺾이는 지점이 이렇게 곡선으로 부드러워졌지. 길이를 더 늘려주고, 이 상태에서 재생을 한번 다시 해볼게. 다시 재생을 해보면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지만 미세하게, 좀 더 미세하게 가감속이 자연스러워졌거든. 이렇게 해서 디테일을 더 살릴 수가 있어. 진해 이번에는 영상을 일정 시간 동안 정지하는 방법을 알아볼게. 정지시키려는 장면의 인디케이터를 이동시키고, 가감속 지점을 표시할 때와 마찬가지로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흰색 라인을 클릭하고,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컨트롤하고 알트를 동시에 누르는 거야. 동시에 누른 후 시작점에 있는 마커를 클릭, 우측으로 드래그하고 마우스를 떼면 이렇게 마우스를 뗀 부분에 종료점 마커가 생기고, 재생을 해보면 방금 선택한 구간에서는 정지 화면 나오게 되지.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 장면 등을 정지 화면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흔히들 사용하는 방법이야. 진해 오늘은 일반 영상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영상 속도 조절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땠어? 응, 재밌었어. 지난주에 제주도에서 찍은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 진우 열심히 하는구나. 오늘도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보자, 진우야. 응, 진프로 형 수고했어. 다음 주에 만나. Yo, I got a lot of shit to say, so I'ma do this every day. I'll be writing things until I'm fucking buried in my grave. 6 feet deep under, but my body won't decay.